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얘기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모더니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 모더니즘 이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더니즘의 어떤 굉장히 진지함, 이런 것들을 깨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가기 이전에 모더니즘 작가들을 통해서 그 작가의 작품 속에 나와지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작품 속에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 모더니즘 시대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그러한 얘기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지니아 울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그 버지니아 울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버지니아 울프는 상당히 강인한 여성인 거죠. 당시의 시대상에서도 버지니아 울프는 본인의 그 작가적 그 철학 이런 게 굉장히 뚜렷했던 작가이고, 대표적으로 모더니즘에 있어서 대표적인 작가를 뽑는다면 버지니아 울프다. 버지니아 울프는 어떤 걸로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버지니아 울프의 그 작품을 보기 전에 그녀의 생애에 관련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여기 버지니아 울프는 어느 나라 작가인가? 버지니아 울프는 영국 작가죠. 그리고 영국의 많은 작가들 중에 버지니아 울프는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갈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녀의 대표적인 The Hours를 볼 텐데, The Hours에서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진 그 작품을 잠시 또 감상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요. 잠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작품 설명을 하고, 그, The Hours에 관련해서 영상을 보는 게 훨씬 이해를 돕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우얼즈 이전에 버지니아 울프는 상당히 많은 책을 썼고 결혼을 했었을 때도 남편 레너드 울프가 본인의 일을 다 그만두고 버지니아 울프가 쓰는 책마다 출판 작업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지니아 울프는 수어사이드 레터 요게 이제 영화 속의 장면이고요. 요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대표적인 작품이 올랜도라는 작품이에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올랜도라는 작품은 앞에서 우리가 책 서가에 굉장히 층층층 있는 서가에 사다리 타고 들어가서 책을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도 봤던 장면이죠. 자, 요거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이고요. 얼랜도라는 작품은 상당히 부피가 굉장합니다. 1928년도에 쓰여진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스토리를 잠시 얘기하자면 주인공은 틸타 스윈튼, 사실 여성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작품 속에서 틸타 스윈튼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지금 요 모습은 남성의 모습으로 지금 남성으로서 나와지는 거고요. 요 모습은 여성으로서 나와지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떤 거였냐면은 아, 그 orlando 이 작품에서 굉장히 그 시대적 흐름이 몇백 년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러시아 황제의 공주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 그리고 여기서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젠더 이퀄리티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젠더 이퀄리티는 이 젠더라는 개념은 남성성, 여성성, 이게 사회적인 성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SEX는 그것은 생물학적 성의 차이겠죠. 이거 젠더는 사회적 성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젠더 이퀄리티를 얘기하고자 하는 작품이다라는 거고, 시간이 되면 영화나 작품을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상당히 책의 두께가 크고 영화를 보더라도 좀 지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적 지식을 알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감상한다면 훨씬 이해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틸타 스윈튼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그 설국 열차에
예,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 만든 설국열차에 아주 메인 역할을 해서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에 알려진 작가죠. 틸다 스윈튼의 올랜도에서의 그 더블 캐스팅 여성과 남성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들. 이것은 미세스 댈러웨이라는 작품입니다. 미세스 댈러웨이는 역시 버지니아 울프에 빠질 수 없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제목 나오죠. 미세스 댈러웨이고 버지니아 울프가 쓴 작품인데요. 여주인공 여기 그 미세스 댈러웨이 부인인데요. 제목이 그냥 댈러웨이 부인이에요. 자, 여기 지금 영화 포스터입니다.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댈러웨이 부인의 그 나이 든 모습이고 젊었을 때 결혼 전에 댈러웨이의 모습인데 여기 지금 중요한 건 이 작품 속에서 당시의 작품들이 여성들의 삶을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모더니즘 시대 1920년대, 1900년대 초반. 자, Female Simple Life입니다. 컨텐츠는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댈러웨이 부인이 파티를 준비하면서 꽃을 사러 가고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전의 일을 회상을 하면서 꽃을 사러 가면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친하게 지냈던 남자친구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때 상황들 이런 얘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들이 있어요. 전쟁에 갔다 와서 심리적으로 아주 문제를 갖고 있는 남자 그 배역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stream of consciousness라는 거죠. 자, 여기 원데이 스토리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파티를 준비하면서 이 댈러웨이 부인이 여러 가지 생각, 회상하는 장면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작품들을 여러분들은 현대에서는 많이 접했죠. 왜냐면 어떤 소설에서 어떤 일이 전개가 되면서 그 전개되는 얘기들 속에서 그 예전을 회상하면서 하는 것은 뭐 그리 굉장히 뭐 색다르다라고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1928년도 작품이잖아요. 미세스 댈러웨이가 이 당시에 이 작품은 상당히 당시에는 센세이션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그 예전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때 상황들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와우 그냥 시간적 흐름의 이야기의 전개가 아니라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접해져서 소설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다. 라고 윌리엄 제임스라는 작가가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미세스 댈러웨이를 얘기할 때 아주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stream of consciousness 의식의 흐름 요 정도의 단어 요거는 익혀두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의식의 흐름은 그럼 현대에서는 다 하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지금 언제쯤 이렇게 시작했는데 1925년 정정합니다. 1928년 아니면 1925년 미세스 댈러웨이의 작품 속에 바로 여성 작가가 쓴 여성 주인공에 대한 그 심리를 아주 섬세하게 다뤘다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또 비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또 어떻게 보면 버지니아 울프 작품들은 영화나 책으로 보면 상당히 지루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예, 보링합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문학에 있어서 이런 변화의 흐름을 보면서 본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미세스 댈러웨이나 올랜도 같은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버지니아 울프를 지나서 버지니아 울프는 젠더 이퀄리티를 강조한 작가다라는 게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로 도리스 레싱
앨리스 멀로 이 작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이미 우리가 수업에서 제가 한 주 동안 작가의 생애와 그녀의 작품 세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11번째 여성 노벨 문학상 작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이 작가로서 그녀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로서의 활동이냐. 여기 뒷부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제3세계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열린 결말, 여성, 흑인 이런 부분들에서 도리스 레싱은 대표적으로 작품 세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을 썼다. 특히 탈중심적, 그러니까 백인 중심주의 그런 작가적 활동이 아니라 흑인에 관한 얘기를 썼고요. 그리고 흑과 백, 이런 어떤 다이카토미라고 합니다. 이분법을 타파했어요. 이 세상에는 하얀색하고 검정색만 있나요? 그게 아니죠. 회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거기에 파스텔 톤 색도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다원화,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중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원화, 다변화, 타자. 그러니까 타자란 the other예요. 그러니까 나만 어떤 하나의 중심만이 아니라 그 주변 것도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미 살고 있는 거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어떤 위계 질서를 거부하죠. 어떤 그 질서가 그래서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아래 이런 게 질서가 없다라고들 많이들 지적을 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되셨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리스 레싱의 작품에 우리가 보는 게 플리프 노래한다나 골든 노트북 여러분들이 도리스 레싱의 작품을 봤었잖아요. 역시 흑인이 나오고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의 갈등을 다룬 그 영화, 영화로도 만들어진. 근데 영화로 만들어진 건 사실 아프리카 배경으로 해서 사실 유럽이나 이 부분에서는 이 영화를 그렇게 많이 상영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찾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리스 레싱에 대한 얘기를 그레이스 싱잉이나 골든 노트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도리스 레싱은 여기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independence, 독립성. 그리고 역시 버지니아 울프처럼 equality, 동등함, 이걸 강조했어요. 사실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이나 작품 세계를 도리스 레싱이 실제 얘기합니다. 많이 보고 읽었다라고. 왜냐면 아프리카에서 13살까지 정규 교육을 받았어요. 공립학교는 13살까지밖에 안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작가적 활동을 어떻게 했냐? 많은 책을 읽으면서 했다라고 실제 도리스 레싱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작품을 접할 때 버지니아 울프 작품을 많이 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 작가로 앨리스 멀로를 들 수 있어요. 앨리스 멀로도 여성 작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13번째 탔어요. 그러니까 도리스 레싱이 11번째잖아요. 13번째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고 캐나다에서 자, 앨리스 멀로는 중요한 게 뭐냐? 앨리스 멀로는 실제적으로 작품 활동에 있어서 본인이 엄청난 장편이나 뭐 사건이 있는 얘기들을 쓴 게 아니에요. 이분은 단편 소설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 소설 얘기하면 에드가 앨런 포, 그다음에 앨리스 멀로 빼놓을 수 없어요. 앨리스 멀로는 그녀의 작품들을 보면 단편 소설이에요. 그 단편 소설로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탔냐?
노벨 문학상에서 단편 소설을 인정을 한 거예요. 작품 문학으로서의 왜 나는 단편을 썼을까? 대학 다니다가 일찍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짧게 쓰면서 뭐 과정을 꾸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단편을 썼다. 근데 그 단편도 엄청난 뭐 어떤 얘기라기보다는 일상의 주변의 얘기들이에요. 자, 노벨문학상을 쓸 때 Dear Life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들어온 게 있는데요. Dear Life가 2012년에 쓴 거고요. 여기 13번째 단편 작가 수상인데 여기 Dear Life에 여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자,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번역돼 들어온 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Dear Life는 작가로서 그냥 자기의 주변의 평범한 얘기들을 썼지만 이게 노벨문학상에서 인정을 했다는 건 바로 여기 이렇게 단편 소설을 완벽한 경지에 올려놨다 라고 노벨문학상 위원회에서 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13개의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뒷부분에 Dear Life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이고 굉장히 이 앨리스 멀로의 작품들이 굉장히 좀 순수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실제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번역해서 작품들이 굉장히 순수한 그런 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Dance of the Happy Shade 이런 작품도 있고요. 그래서 앨리스 멀로의 작품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이냐? 맞아요. 아주 주변에 어떤 중심, 뭐뭐를 대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변의 얘기들, 여성의 얘기, 인간 본성의 얘기, 남성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꼭 여주인공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소재가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모더니즘에 관한 얘기, 포스트 모더니즘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모더니즘을 좀 길게 작품을 통해 설명했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또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양성적 평등, 젠더 이퀄리티라는 단어 얘기했잖아요. 그 젠더 이퀄리티에 대한 이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남성, 여성, 흑인, 백인, 흰색, 검정색 이렇게 구분되는 이분법적 사고를 타파해야 된다. 다이카토미를 타파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호 공존 이게 필요하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키워드를 3개까지 아니고 2개만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떤 건가?